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의도 클래스 시간입니다. 증시가 3일째 약세입니다. 오늘 좀 위로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저 여의도 클래스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를 낸 다음에 상한가? 근데 바로 꼬꾸라져 버린. 자, 이전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보다도 참 초반에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힘드신 일들도 있으시고 좀 위로가 필요하실 텐데 여의도 클래스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은 증시가 3일째 하락세 2350선 60선에서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포인트 하락한 2361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 또 개인은 3,28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죠. 역시 개인만이 사들였고요. 844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뉴욕 증시와 또 코로나 확진자의 확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를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013-3366-8209 아래 나오는 번호로 여러분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가져가시는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관전평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싶은 소통의 이야기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급등초읽기의 선구자, 급등왕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실전 매매 1인자 박진석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증시가 3일 약세인데 지금 유럽 증시가 좀 약세가 두드러져서 많은 분들께서 또 내일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그 시장은 상당히 좀 그 진짜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뭐 크게 밀리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국내 시장이 이제 하락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또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5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원유신 그 재무장관이 일단은 그 대선 이전에는 협상이 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보면은 5차 양적 완화가 점점 미뤄지고 그런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의 또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고 지금 그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가 재확산 또 일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그 제2차 팬데믹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또 최근에 그 상당히 좀 불안정한 요소가 뭐냐면은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이제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요. 양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무기력한 그런 장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약세를 보였고, 특히 그 코스닥 시장에 보면 중소형주들 상당히 좀 그 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당분간 이러한 그 불안정한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그 말씀을 지난번 그 방송에서도 한번 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형적인 그 조정장 시세의 그런 성격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급등왕 전문가님께서는 한마디를 전형적인 조정 장세라고 개인들이 오늘 힘들었을 그 마음을 좀 대변해 줬습니다. 네, 박지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의견을 주실까요? 그동안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를 예상해 주셨는데 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번 주 힘들어하시네요. 박지서 전문가님. 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가 무서운 거는 시장의 하락이 무서운 건 아니죠. 저희가 늘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이 있어도 사실은 그 시장을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시장의 트렌드를 보자면 사실 시장의 하락보다 급 변동성, 저희가 늘 시장의 하락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상승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루 종일 시장이 춤을 추듯이 급변동성을 보일 때는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불안하시고 또 대응하시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락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변동성장이 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넘는 하락세에서 다시 10포인트로까지 낙폭을 줄였죠. 오전장에요. 다시 오후장에 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30포인트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새의 트렌드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양대 시장 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요새 트렌드가 밀리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뭐 언제는 깨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급변동성 장에서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아까 그 방송에서 오전장에 그 급변동성 있을 때 아예 이때는 컴퓨터를 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또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전략이. 그래서 이런 장에는 아예 이런 장의 휘둘림에 사실은 시장을 보셔도 사실은 피곤함만 느끼시거든요. 반복되는 어떤 흐름상.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셔서 매매를 하실 때 매매 자체를 단기 포트, 현금 비중 유지하시고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보다 무서운 변동성 장세, 박지섭 전문가와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펼쳐질지 이것이 클래스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 013-3366-8200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또 전문가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평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당첨의 기회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시황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앞서 한마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급두강 전문가님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는데요. 주제 함께 공개할게요. 확인하시죠. 네, 지겹다, 지겨워. 국내 증시 언제까지 박스권에 있을 셈이야. 뭐 아까도 두 분께서 언급을 주셨지만 올라가면 또 바로 눌려버리고 또 내려가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박스권에 있을 셈인가요? 일단 뭐 상당히 좀 재밌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목 자체가 재미가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그 시장 자체가 박스권 흐름 자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좀 고갈되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은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다우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전 고점 부근에 그러니까 2중 천정 내지 3중 천정 모습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이 좀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것은 뭐 언론에서 보다시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결과 자체는 또 공을 열어봐야 하는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미국 시장이나 또는 그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시장이 강한 상승을 했던 배경은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입니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5차 양적 완화가 사실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머누신 일단 재무장관이 일단 그 대선 이전에는 협상이 좀 어려울 거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 수급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뭐 일단 직계 좀비 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하긴 한데 결정난 건 없고 또한 여야가 일단 한 목소리로 일단 지금 대주 요건이 3억으로 좀 축소되는 부분 자체는 재논의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어쨌든 대주 요건 자체가 상당히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무르익혀지는 그런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당분간 이런 흐름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오늘 이제 60일 이평 자체가 이제 지지를 받고 그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수는 당분간 계속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일단은 시장을 그러면 그동안 주도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왜 개인이 매수하는데 그러면 지수가 왜 빠졌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수이냐 매도이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주체가 적극성을 띠고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주가 자체가 보면은 매도하는 주체가 매도를 강력하게 하게 된다면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개인들이 그냥 그저 저점에서 받아먹는 정도 그 정도 일단 매매를 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시장에 어쨌든 최근에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 특히 미국의 불확실성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제2차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급동원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예측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대선 후로 이제 집권된 당에게 이제 맡겨질 듯합니다. 이렇게 결국에 미국의 재정 부양책은 대선 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또 거기다 불확실성까지 현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하신 이제 대선 때 불복 사태, 네. 그거를 예상까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악재가 많은 듯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60일 지지가 됐거든요. 네. 여기서 반등할 요소들을 좀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자체가 지수가 이동평선, 60일 이동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보면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완벽하게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부분 자체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박스권 하단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60포인트 전후 거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고점 부근은 2460포인트 전후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그 정도 위치를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립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현재로서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지겹다 지겨워. 국내 증시 언제까지 박스피에 갇혀 있을 것이냐. 그다음 3월부터 코로나 이후에 쭉 올라갈 때 새로 들어온 투자자분들은 처음 겪는 약세, 이 변동성에 좀 놀라실 겁니다. 거기다 지금 불확실성의 악재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악재가 많아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박진섭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저희가 다들 필요하시죠. 이제는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가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제 미국 정책들이 정말 헷갈리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정책 협의를 대선 전까지 하지 않겠다 포기 선언을 했다가 또 다시 재정책을 1조 8천억 달러로 진행을 하면서 또 하겠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미 재무장관이 대선 전에 민주당과 부양책 타결이 어렵다. 지금 하루 사이에 무슨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왜 그 미 대선에 이 영향을 받고 이 피로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저희 주시장은.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어떤 재정책이 변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요, 슬슬 이제 저희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 정부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뭐 재정 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코멘트를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건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을 보자면 저희가 코로나 재확산세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뭐 각각 야간 통행 금지, 뭐 비상사태, 또 국가 재난 상태 이런 걸 선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좀 용어가 무섭죠. 뭐 비상사태, 뭐 국가 재난 상태. 근데 뭐 이런 상황도 물론 이제 진정이 되겠죠. 진정이 되면서 다시 이런 상황은 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현 시점에서 그 또 미 대선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요새 흔히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블루 웨이브. 그래서 민주당 압승을 얘기를 하는데 뭐 시장은 현재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최선의 시나리오로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제 경합주가 많은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예전에 사실은 저희가 뒤집혀서 저희가 예상과는 다르게 뒤집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변수는 이런 뭐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더 볼 수가 있고요. 대내적인 부분입니다. 대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수가 꾸준히 상세를 보이다가 뭐 코스피는 2,400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에 와서 대외적인 변수랑 맞물리면서 사실 오늘도 하루 종일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고점에 왔을 때는 늘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어떤 강한 상승, 이제 이런 상승은 좀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9월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박스권에 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저희가 양대 시장이 뭐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사실은 올라와도 저희가 보자면 결국 한 100포인트 좀 넘는 그런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저희가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이다. 그때부터 이미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미 대선 전까지는 뭐 미 대선이 끝나야 뭐 누가 되든 간에 미 대선이 끝나야 그게 뭐 시장의 최대의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이죠. 그때까지는 이런 종목 장세 여전히 지속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장에서는 단기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거나 또 하락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급변동성, 나는 이런 급변동성이 싫다. 이렇게 만약에 그 시장을 보신다면 지금은 시장을 아예 그냥 관망하시거나 이게 전략이 좋아 보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만드신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단기 포트로, 지금은 절대로 중장기 포트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관망하시거나 또는 단기 포트를 잘 현금 일정 부분 만드신 상황에서 단기 포트로 잘 대응을 하실 때 지금은 수익을 꾸준히 좀 챙겨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박스권인데 고점에 위치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좀 하방 쪽에 상방의 이유를 찾기가 많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 미국 대선 뉴스 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참 어쩔 수 없죠. 네, 피로감이 쌓이는데 당분간은 이런 종목 장세 나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 뒤에 관망 아니면 지금은 단기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박혜서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종목 장세에 뭐 현금 비중이나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을 좀 권유하시나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항상 중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라고 보면은 실제로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장기 포트를 한 50% 가져가시면서 단기 포트는 시장에서 왜 늘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뭐 BBIG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자동차, 반도체 부품주, 실적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치주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50% 정도는 중장기 포트를 끌고 가시면서 남은 50%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그때 활발하게 그 매매를 하시면서 좀 나는 뭐 가치 투자자야. 아니야. 나는 모멘텀 투자자야. 나는 뭐 중장기가 좋아. 아니야. 난 단기가 좋아.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결국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시든 간에 중립적인 거 항상 50%는 중장기 포트 또 50%는 단기 매매 포트로 잡으시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라는 주식들 이런 종목들로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시면 어떤 하락장이 오시더라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운드 1에서 이 지루한 박스권의 또 변동성 어지러운 장세에서 좀 대응 전략들을 토론해 보았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쉽지 않은 장세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오늘 꼭 여의도 클래스에서 위로를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의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편안한 저녁 반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그럼 013-3366-82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게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에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급등화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한 주제를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나.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하락이 시사하는 것. 이 다이너마이트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한 그 네. 곡 제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빅히트는 오늘 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 상한가에서 또 매수하셔서 또 힘들어하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겠죠. 사실상 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결국은 따상이 간 거죠. 따상 갔다가 결국 상한가 풀려서 오늘 이제 4%권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상장가 대비 봤을 때는 물론 한 95% 정도 상승한 그 상황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고 어떤 그동안에 일단 그 다른 그 상장 회사들이죠. 그와 그 유사한 그 이 종목 자체가 SK 바이오팜하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 게임즈인데 사실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따상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 한 개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상 나오고 그 다음 날 일단 풀려서 이제 밀린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따상이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습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깐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따상이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그다음에 상 나오고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는데 사실 이 당시 그러니까 7월달 그 흐름만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 심리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이제 큰 그 시세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보면은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런 하락조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이제 그 시초가는 높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은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게 학습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상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 나오고 나서 장중에 그 다음에 올랐다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주가 움직임에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앞서서 실제로 보면은 그 경쟁 업체들로 봐야 되겠죠.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나 YG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그 종목들과의 시가총액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이제 빅히트가 밀리긴 밀렸지만 시가총액 봤을 때 8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가 한 1조 원, 1조 원 조금 넘는 1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JYP네 그죠? JYP 엔터테인먼트 1조 2천억 되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8,256억 정도 되고 SM이 한 7천억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그 엔터 관련 종목들하고 이제 그 비교적인 부분, 결국 자체가 이제 실제 보면은 빅히트가 좀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느냐, 좀 고평가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물론 그 주가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 방탄소년단의 그런 그 활동 상당히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의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다이너마이트가 연속 2주 1위를 했었죠. 1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곡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면은 1위, 2위를 다투는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빌보드 1위, 2위를 석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워낙이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엔터 관련 종목과의 그런 비교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상한가를 마감하지 못하고 네. 좀 아쉽게 좀 밀리지 않았는가 생각되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좀 크게 기대를 했을 텐데 이번에 조금 좀 실망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빅히트가 첫날 그러니까 따상이죠.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2배, 그 다음에 시초가를 내고 바로 상한가, 그 다음에 바로 고꾸라졌기 때문에 아마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엔터주와의도 시총 비교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자, 그럼 빅히트 보유자분들은 어떠한 좀 전략을 해야 될까요? 내일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가 자체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시세 자체가 보면 오른 그러니까 자기 가격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줄 건 뭐냐면은 물론 상한가로서 마감을 하지 못했지만은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 봤을 때 한 8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뭐 시가총액이 낮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그 엔터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당장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좀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자체가 제자를 찾아가는데 보통 짧아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앞에서 나왔던 SK바이오팜이라든지 또는 네. 카카오 게임즈죠, 네. 그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 자체가 뭐 강하게 부침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정 부분 좀 물량 축소를 하고 나중에 또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상장 첫날 막대한 거래 대금을 나타내며 롤러코스터를 나타낸 빅히트. 거기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상한가에 위치해 있을 때도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박재수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들을까요? 예, 그 아마 빅히트는 참 대단한 기업이죠. 저희가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 뭐죠? 저희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요. 아무튼 저희가 보면 저희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뭐 앞에 상장할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 빅히트 자체가 BTS죠. 그러니까 BTS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아마 처음에 TV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방송 다른 팀이죠. 다른 방송에서 그 팀이 아마 스케줄을 펑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타로 처음에 그 TV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처음에 힘들었죠. 기회를 잡기가. 그 첫 출연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진출을 했죠. 오히려 해외로 바로 나갔죠. 그리고 다른 그 아티스트들이 유튜브에 좀 관심이 없을 때 유튜브 쪽으로 아주 강한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삼으면서 유튜브 쪽으로 이제 세계의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또 어떻게 말 그대로 새로운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요. 그걸로 이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그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놀라운 기업이죠. 지금 저희가 놓고 보자면 결국은 지금 엔터 3사죠. 시가총액 이미 예상을 했지만 2조 7천억입니다. 지금 엔터 3사가. 근데 빅히트의 오늘 그 시총을 보면 8조 7천억입니다. 거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BTS라는 그룹 하나만으로 이 세계 엔터사의 시총을 3배 이상 뛰어넘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 빅히트라는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학습 효과, 뭐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 49,000원이 공모가입니다. 그런데 2배가 98,000원이죠. 근데 현재 152,000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24,000원이 공모가인데 38,000원이 2배의 가격이죠. 근데 2배의 가격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46,300원이고요. 그리고 빅히트 마찬가지입니다. 빅히트도 지금 공모가
공모가에서 지금 사실 2배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장주들, 여러분들 아마 이 빅히트를 떠나서 상장주 투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상장주 투자는 저희가 공모가의 2배, 따상이라고 하죠. 공모가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90% 이상의 상장주들이 바로 공모가 2배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어떤 그런 종목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2배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 90%입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주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학습 효과, 이미 그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공모 열풍이 불었지만 결국 주가는 지금 보면 그렇죠. SK 바이오팜도 뭐 최근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 기관들의 기관들의 물량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재미없네. 예, 실제로 상장되고 나니까 재미가 없네. 이걸 느끼시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빅히트도 이러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하락 마감하는 걸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아무리 빅히트가 좋지만 이런 지금 현재 수급 부분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엔터주의 한계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 그 전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빅히트 대안으로 엔터주를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네. 특히 뭐 이번 달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 뭐 YG 또 JYP, SM 이게 개인 매수 2위, 3위, 5위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엔터주를 저희 빅히트를 청약을 해봤자 뭐 매수 그 청약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예 그 엔터주로 눈길을 돌리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빅히트가 하락을 하면서 엔터주도 다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놓고 보자면 엔터주의 어떤 외부 변수와 특정 아티스트의 수익 의존도 이 부분이 그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외부 환경 변수 또 특정 소속 연예인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루머 등에 민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YG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빅뱅 이 부분에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흔들린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빅히트도 BTS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입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처럼 그런 한방이 있고 기대감이 크지만 바로 그런 어떤 바이오주처럼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투자를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주 수급의 불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연 시장의 자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빅히트란 이런 정말 지금 현재 그 엔터 3사의 어떤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빅히트가 상장을 했을 때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엔터주를 매수하는 자금도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과연 이 4개의 회사를 고루 살 것인가 아니면 빅히트를 집중적으로 살 것인가 이런 수급의 불안정성 이것 때문에 뭐 빅히트가 간다고 해서 다른 엔터주가 같이 가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를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그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모주들의 90%가량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반짝 상승이 그쳤던 경우가 되게 많았군요. 예. 근데 지금 청약률이 워낙에 빅히트가 낮았기 때문에 엔터주로 그럼 나는 한번 눈을 돌려볼까 해서 매수하신 분들 그 거래대금을 쭉쭉쭉쭉 엔터주들의 예. 개인 매수세가 돋보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 또 같이 우르르 급락이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위치가 예. 어떻습니까, 엔터주들이?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주가가 나중에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과연 저희가 업종별로 같이 움직이는 흐름, 뭐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들 다 우르르 가는 흐름, 그런 흐름에서 과연 이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그 엔터주에 관한 자금들이 바로 빅히트에 몰리게 되면서 기타 주들은 이 시점에서 이제 빅히트 상장이 된 게 바로 이제 뉴스가 가시화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문에 살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이후에 엔터주들의 주가 움직임은 사실은 빅히트와 같이 갈지 아니면 좀 주가 움직임이 미미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사실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원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 엔터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차트를 같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차트 같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 나오고 나서 3파, 4파, 5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진행된 파동 자체는 조정파입니다. 조정파가 지금 A파 진행되고 지금 A파 진행 선상으로 또 봐야 되겠고요. 결국은 상승 5파를 마감하게 되면은 A파와 B파와 C파로 명명되는 조정파가 정해되는데 실제 이미 그 일찌감치 실제 보면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상장 그런 거 실제 보면 기대감들 그런 부분 자체가 보면은 JYP 엔터테인먼트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미 그 고점 자체가 보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역시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 상승 5파가 나왔거든요. 2파가 나오고 나서 3파, 4파, 5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엔터 관련 종목들이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다 이미 그 시세를 일단 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이제 상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따상되고 나서 그 마무리되었다면 어느 정도 그 좀 긍정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SM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엔터테인먼트나 SM이나 이 종목들이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굵직굵직한 그런 그 회사들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정시 자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모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투자성 자체가 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워낙이 자금 규모 크고 실제 보면은 그 전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시장에 진입을 또 동시에 그것도 아주 단기간 내에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정시의 그 수급에도 불안정한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에 그 물론 이제 이것은 물론 거래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떤 그 상장을 할 때 큰 그 기업들 특히 보면 덩치 큰 기업들은 IPO를 할 때 그 배정되는 부분 자체를 한목에 몰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1분기에 뭐 한두 종목, 그다음에 2분기에 한두 종목, 그다음에 3분기에 3일 나누어서 그렇게 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좀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자금 자체가 좀 원활하게 좀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많은 IPO 대여들이 기대감이 컸는데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제 뭐 곧 또 출시될 그 상장주들이 있는데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2 정리하고 종목 유망주 클래스로 같이 넘어가 보시죠.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 갔다 오르시나요? 이제 유망주 클래스로 여의도 클래스 이제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자, 종목들 점검해 보고요. 또 지금 3일의 약세 장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단기 아니면 중장기로 같이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종목도 같이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급등한 전문가님의 종목 진이뮤직을 한번 저와 같이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네. 9월 28일에 매수를 해서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폭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져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시초가 자체 좀 낮게 형성될 걸 생각하고 가져 나왔었는데 워낙에 높게 출발해 버렸어요. 지금 그 주가 자체가 시초가가 플러스 9% 출발해 가지고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재차 5,270원까지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그 엄봉을 달아버렸는데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권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갭 상승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런 위치에서는 따라잡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점검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그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매매라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초가가 너무 높게 출발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만 현재 이제 진입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트렌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21 평라인 정도 지지를 받는 거 확인하시고 추세 대응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뮤직의 AS였고요. 두 분 모두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세요? 네, 지금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 시장이 힘들더라도 좀 많이 좀 도움되시고 위안이 되시고 또 지혜를 얻어가실 것 같고요. 박진석 전문가님의 예. 종목 보겠습니다. 라닉스입니다. 매수가 대비 목표했던 가격이 뛰어넘었는데요. 아, 예. 이 종목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뭐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어떤 핵심 기술이 무선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어떤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을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화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토탈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보안칩이 탑재가 돼야 되는 부분, 뭐 전력, 뭐 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모멘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물론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론과 실전 매매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게 일정 부분은 단기 포트를 잡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포트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고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닉스한 종목도 물론 이제 상승을 하고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했지만 여전합니다. 여전히 단기 포트로 이 종목은 또 다시 진입할 자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에 매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석 전문가님이 라닉스 얘기해 주시면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단기 포트 매매 전략입니다. 아니면 이거 좀 더 길게 가져가세요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 새롭게 얘기할 종목은 어떠한 전략으로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들어보죠. 급동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 제조업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일단 종목 이름은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그래서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드론 사업에 일단 관련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10여 곳 경쟁 업체들과 대비해 봤을 때 일단 상위 1위에서 3위 정도 수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드론 사업 자체가 성장수 자체가 보면은 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제가 드론 관련주를 들고 나왔었죠. PC 디렉터 들고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네온테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요즘 시장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할 때는 주가가 불안정한 거 맞고요.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 자체도 붕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수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종목을 지금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위험이 클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주식비를 좀 줄여서 실제 지수 자체가 좀 밀렸을 때 그럴 때 좀 저가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종목 대응하시더라도 일단 주가 자체가 변동이 커서 좀 밀려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또 손절할 정도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매수해서 보유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종목도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10월 13일 날이죠. 10월 13일 날 일단 상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 나온 이유는 GS 칼텍스의 주유소 배송 서비스가 일단 어떤 테스트한 부분 자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날 그런 실제 보면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올랐다가 오늘 또 같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초가에서 지금 매수를 뭐 해볼 만한 위치인데요. 이왕이면은 시초가가 일단 그 낮게 출발하면 좋겠지만은 또 높게 출발해보면 안 되니까 시초가에서 일단은 그 시초가 이후에 눌림목에서 한번 그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3,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3,500원이 불과 바로 위에 있죠. 왜 이렇게 잡아드리냐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시장 자체 불안정하다 보면은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짧게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69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럴 때는 시세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목표가를 짧게 현실성 있게 3,500원 내일 매수가에 시초가 해봐도 충분하다라고 했고요. 손초가 2,690원. 지금 드론 해서 네온테크 급등가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박지서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SDN입니다. SDN이고 이 회사는 뭐 저희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선행기 제조업체죠. 그래서 선행기 제조업체 시작을 해서 국내 이제 선행기 시장을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시장을 개척을 해서 현재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선두권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불가리아의 동유럽 최대 규모의 어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제가 요새 늘 강조드리는 10월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 회사는 지난 상반기죠. 상반기 같은 경우에 보면 매출액 이게 작년 대비해서 6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2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물론 당기순이익은 더 놀랍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오늘은 뭐 영향을 받아서 약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5,080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가는 종목들은 상승이 나와도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강한 친구들이 더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SDN 이 종목도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는 6,000원, 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잘 가는 종목들은 더 잘 가고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상승하더라도 힘이 빠져버리는 SDN이었습니다. 박혜서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유망주 클래스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아쉽게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급동원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 9시에 좀 제대로 된 주제로 준비를 하셨고요. 다음 주 월화수는 또 론칭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런칭 방송이 그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8일간 무료 공개 방송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9시에 또 그 만나 뵐 건데요. 오늘 그 말씀드릴 것은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또 부분 자체를 또 회원님들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올해 연말 그다음 내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을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자체도 제가 좀 시황 설명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밤 9시부터 방송 직후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요? 네, 그 다음 주간이 10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10월 26일. 예. 네네. 그 3일간 그 무료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런칭 방송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4분기가 기대되는 급등맥 종목을 잡아라. 그런 그 제목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11월장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그 방송에 참여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10월 26, 27, 28이네요. 자, 오늘 그 무료 공개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급등한 전문가님 사진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방송 직후 9시에 방송에서 하지 못한 급등백 정말 그야말로 기대되는 여의도 클래스 뒷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등왕 전문가님 박지서 전문가님과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